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기후 변화 과연 멈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1부와 2부는 좀 뭐라 할까요? 들어가는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 변화란 무엇이고 왜 기후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왜 기후 변화가 생기나? 예.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3부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V 똥덩이 프로그램은요,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일단 간단하게 이 적어도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이 자연의 법칙, 예, 과학적인 내용을 좀 다루기는 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따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요리를 하실 때 왜 갑자기 요리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한번 보세요. 요리 뭐 심지어 가장 간단한 라면을 끓일 때 한번 보세요. 물을 그 쿡탑 위에 이제 올려놓고 불을 켜잖아요. 그죠? 불을 켜서 물을 끓여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거 한번 보셨나요? 물이 끓을 때 어떻게 끓어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요? 한번 제 TV 똥똥이 끝나고 나면 요리를 할 기회가 되시면은 물을 올려놓고 아니면은 요즘은 저희는 그게 없어서 제가 비디오를 찍어 놓진 못했는데 요즘 보면은 물 끓이는 주전자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투명한 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그 주전자가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끓이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제 물그릇이다라고 하고 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밑에서 불이 히팅이 되면서 열이 올라갈수록 물이 천천히 이렇게 돌아요. 네, 천천히 돌아요. 부분별로 얼마나 달궈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어떤 데는 조그맣게 돌고 어떤 데는 좀 크게 돌고 그러면서 이게 천천히 돌아요. 그러다가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면 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다가 나중에 가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제 뭐 수증기도 막 올라와 보죠.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가장 간단한 그런 어떤 과학적인 상식이죠. 그게 뭐냐면은 따뜻한 공기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근데 공기뿐만 아니에요. 물도 그렇고 모든 물질들이 따뜻하면은 이게 운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열기구죠. 열기구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사진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몬트리올 열기구 축제를 몇 번 갔었기 때문에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었는데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뭐 나중에 한번 쓸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 열기구가 하늘로 뜰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열기구 안에 갇힌 이 공기 분자라고 하죠. 이 입자라고도 하고 뭐 공기 분자들이 열 때문에 열을 받아서 말 그대로 열을 받으면 사람들이 열 받으면 막 씩씩대고 부글부글 끓잖아요. 똑같아요. 네, 열을 받아 가지고 운동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제 이 이제 밀도 그러니까 한 방에 있는 숫자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것과 차이가 나니까 얘가 위로 올라간다. 이게 인제 열기구의 간단한 원리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동성량이 많아져요. 심지어는 쇠붙이도 그렇죠. 쇠붙이도 엿가락처럼 늘어진다 그러잖아요, 뜨거워지면. 예. 그게 인제 운동량이 많아져서 서로가 공간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밀려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단단하지가 않은 상태로 돼 가는 건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여기에다가 제가 과학적인 지식 하나만을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제 인류가 지금 그 항상 보면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촛불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기름을 태우거나 석탄을 태우거나 뭐든지 태울 때 사람들이 인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CO2라 그래서 이산화탄소잖아요. 예. 이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사람들이 좀 이 개념을 뚜렷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다고 저는 보여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쪼끔만 생각을 해 보면 인제 가능한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뭐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예 그렇게는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개념은 과학자들이 그 찾아 놓은 데이터에 만 가지고 의존해서 "얘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라고 인제 "얘는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아이 저 또 과학 같은 그 이제 내용 들어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쪼끔 바꿔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잡고 있는 것 중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걸 보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도 있어요. 그리고 메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수증기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인제 실제로 지구 온난화 를 일으키는 주범의 하나로 그 과학자들은 분류를 해요. 자 그런데 인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제 여기다 놓을게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건 다른 개념 다 필요 없고 과학적인 내용 다 빼고 예. 이산화탄소가 생길 때 어떻게 생기죠? 물론 동물들이 숨을 쉴 때 숨을 쉴 때 그럴 때 하고 내쉬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동물들의 몸을 볼게요. 동물들이 숨을 쉴 때 그 숨을 쉬는 이유가 뭐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산소가 들어가서 타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동물들은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에 있는 에너지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타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하나의 화학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인제 로맨틱하게 촛불을 켰어요. 그죠? 인제 여기다 촛불을 이렇게 딱 켜 놓고 촛불을 딱 켜 놓고 로맨틱하게 인제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같이 앉아 가지고 촛불 켜 놓고 서로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 사랑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촛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산소가 들어가서 불꽃과 만나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어? 네. 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죠 여기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열이 들어가야 돼요 열.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를 나오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도 열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많이 그런 생각 해 보셨을 거예요. 자연 속에 들어가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인제 골든 이어스 파크나 이렇게 아예 건물들이 거의 없는 건물이라고는 저희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건물 정도밖에 없는 화장실밖에 없는 그런 그 공원을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와 시원하고 개운하다.'랄 거예요. 그죠? 한여름에도 숲속으로 쫙 들어가면서 '와 시원하다. 개운하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산소가 많기 때문이죠. 네. 산소가. 그러니까 식물들이 내어 놓는 산소 자체가 이산화탄소보다는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곳에 가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순히 기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온도도 낮죠. 그리고 숨을 쉴 때 그 시원한 공기가 들어가니까 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 한가운데 딱 들어가면 답답하고 특히 여기 인제 산불 났을 때 아마 연기 가득 차고 이랬을 때
그 답답함 느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연기 가득 찰 때 그거 한 일 주일, 2 주일 가면은 숨쉬기도 어렵죠. 네, 답답하죠. 왜? 그 안에는 먼지 때문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왜? 탄 것들이 오니까요. 바로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차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든 뭐 일산화탄소나 메탄은 이건 독성이 많은 거니까 인제 여기서는 인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요것만 놓고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시작부터가 산소보다 에너지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가 열이 와 가지고선 열이 요거는 쪼끔 이 부분은 좀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양자역학이 이게 쉬운 듯 어렵거든요. 이게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긴 해요. 여러분들 인제 이 물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물 마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가시광선은 통과를 해서 반대쪽에 있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저기 뭐죠? 열 있죠? 이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적외선. 네. 적외선은 얘가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적외선이 쪼여지면 얘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인제 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파장을 보면 적외선이 훨씬 길어요. 이 에너지상으로 보면 엑스레이가 세다라고 하면은 가시광선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열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물을 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제 차이가 뭐냐면 물의 특성과 저희 가시광선과 그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적외선과의 그런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건데 이거는 좀 양자역학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그게 이산화탄소가 빛을 반사를 시킨다 그러잖아요. 열을 반사를 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여기에서 인제 양자역학에서 해석을 해야 좀 더 뚜렷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고거는 여기서 뺄게요. 네.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열을 반사를 한다 요 정도만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거기다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수증기도 이 지구 온난화 에 일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증기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을 끓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수증기 자체가 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서 습한 곳에 가면 덥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수증기 자체가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서 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습하면은 왜 부채질을 하면서도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온도가 내 체온이 내려가지를 않고 이 주변에 있는 그 수증기 자체도 굉장히 이 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쪼끔 저희 온도가 낮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수증기는 응결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물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어 놓으면 주변에 물방울이 막 생기듯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 몸이 따뜻하면 차가운 온도가 낮은 것이 내 몸에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내 몸에 붙으면서 내 몸 주변에 있던 수증기들이 서로 밀집이 되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가져가거든요, 다시 증발하면서.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인제 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수증기와 기후 변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수증기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증기는 열을 머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요게 3 부니까 4 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인제 여러분들께 다음 4 부까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어떤 화두를 하나 던져 놓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이게 생소하실 분도 있는데 좀 오래돼 가지고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기억은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4 대강 사업. 이게 뭐냐면은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인제 보라고 하잖아요. 댐처럼 이렇게 막아 놓고 흐름을 통제하는 그런 장치를 해 놓은 거잖아요. 예.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수증기라고 하는 거 있죠? 수증기. 요것과 한번 연결을 시켜서 다음번 제가 인제 4부 이어지는 것에서 하기 전에 들으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4 대강 사업은 분명히
권력 그 결정권자가 생각을 해내고 결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 인제 그 지도자와 그 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한 그 하나의 그 다리와 같은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화두는 던져 드리고 3 부를 마무리 짓고 4 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